남편이 떠난 뒤 집에 들어왔을 때 공기부터 달랐습니다. 문고리를 잡는 손이 떨렸고 현관문을 여는 순간 밀려오는 정적이 귀를 막았습니다. 사람이 사라졌는데 집은 그대로인 게 더 무섭더군요. 신발장에는 여전히 두 사람의 신발이 나란히 있고 거실 소파에는 남편이 늘 앉던 자리에 쿠션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는데 모든 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오늘은 사별 이후 여자가 가장 먼저 무너지는 순간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건 단순히 슬픔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사람이 사라졌을 때 남은 사람의 삶이 어떻게 갈라지기 시작하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 남편이 없어진 집의 공기. 집에 들어서는 순간 몸이 먼저 알아차립니다. 현관에 신발이 한 켤레만 있다는 것. 거실에 불을 켜도 아무 소리가 없다는 것. 부엌에서 냄비를 꺼내도 밥 다 됐어? 하는 목소리가 없다는 것. 머리로는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인데 몸은 계속 그를 찾습니다. 문 열고 들어오면서 다녀왔어라는 말이 목까지 올라왔다가 멈춥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빈집에 인사를 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서 있던 시간이 길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켭니다. 소리가 필요해서입니다. 무슨 프로그램이 나오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 집에 나 혼자가 아닌 것처럼 누군가의 목소리가 필요했을 뿐입니다. 예전에는 남편이 텔레비전을 켜놓으면 시끄럽다고 불평했는데 이제는 그 소리가 그립습니다. 밥상을 차릴 때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국그릇을 하나만 꺼냅니다. 반찬 그릇도 하나만 꺼냅니다. 숟가락도 하나만 놓습니다. 손이 자동으로 두 개를 꺼내려다가 멈춥니다. 이 순간 이 집에 내가 혼자라는 걸 몸이 먼저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밥을 먹다가 멈춥니다. 반찬이 맛있으면 이거 맛있네 하고 말할 사람이 없고 국이 싱거우면 소금 좀 좋아할 사람이 없습니다. 밥을 먹는 것도 혼자 하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울음보다 먼저 나온 건 멍함이었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울 힘도 없이 그냥 서 있던 시간이 더 길었어요. 소파에 앉아서 허공을 바라보는 시간, 부엌에 서서 냉장고 문만 여닫는 시간,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는 시간. 그 시간들이 쌓이고 쌓여서 하루가 됩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많이 우셨죠? 라고. 아닙니다. 울지 못했습니다. 울기 전에 현실이 너무 빨리 달려왔습니다. 외로움은 그 다음 문제였습니다. 그 전에 낯설음과 공허함이 먼저 왔습니다. 이 집에서 나는 누구인가? 남편의 아내였던 내가 이제는 누구인가? 그런 질문들이 공기처럼 떠다녔습니다. 울 틈도 없이 해야 했던 일들. 장례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 세상이 멈춘 것 같았는데 아침이 왔습니다. 그리고 전화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보험회사, 은행, 구청, 병원, 친척들. 전화를 받을 때마다 같은 말을 반복해야 했습니다. 내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말을 10번도 넘게 하다 보면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서류가 쌓입니다. 사망신고서, 상속 관련 서류, 보험금 청구 서류, 각종 해지 신청서. 하나하나 읽고 이해하고 서명해야 하는데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냥 어디에 도장을 찍으라고 하면 찍고 사인하라고 하면 합니다. 슬퍼할 시간은 나중 문제였습니다. 누군가는 결정을 내려야 하고 그 누군가는 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의 물건을 어떻게 할 것인지, 옷은 어떻게 할 것인지, 통장은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하나하나가 결정이고 그 결정을 내릴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은 밤에만 났습니다. 낮에는 울면 안 되더군요. 낮에는 사람들이 보고 전화가 오고 해야 할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았습니다. 울음을 목 안쪽으로 삼키고 얼굴을 굳히고 괜찮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다가 밤이 되면 침대에 누워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게 울었습니다. 아이들이 들을까봐, 이웃이 들을까봐 그렇게 조용히 울었습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괜찮으세요? 라고. 괜찮을 수가 없죠. 근데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아니요, 괜찮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 다음은 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람들은 위로를 해주려 하지만 그 위로가 때로는 더 힘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예요. 강하게 사세요. 남편분도 하늘에서 지켜보실 거예요. 그 말들이 틀린 건 아닙니다.
다만 지금 당장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는 말이 지금 이 순간을 견디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외로웠습니다. 강한 척해야 했고 울지 말아야 했고 빨리 정리해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잘 견디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다만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을 뿐입니다. 3. 병원, 은행, 집안일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순간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몰랐습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었는지, 그가 집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었는지 그게 사라지고 나서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한꺼번에 제게 쏟아졌습니다. 병원에 혼자 가야 했습니다. 제 지병 때문에 정기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접수대에서 보호자 연락처를 물었습니다.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이제는 남편 번호를 적을 수 없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보호자는 누구로 하시겠어요? 그 간호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아들이요. 라고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은 멀리 살고 바쁘고 언제든 달려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다른 이름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진료실에 들어가서 의사 선생님 말을 들었습니다. 이번 검사 결과는 괜찮은데 다음에는 보호자분과 같이 오세요.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날 처음 느꼈습니다. 아, 이제 진짜 혼자구나. 은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 명의 통장을 정리하러 갔는데 창고 직원이 서류 더미를 내밀었습니다. 상속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재적등본. 그 많은 서류를 준비해서 다시 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은행 의자에 앉아 있는데 직원 말이 하나도 귀에 안 들어왔어요. 그냥 멍하니 앉아서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평범하게 은행 업무를 보고 웃으며 이야기하고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나만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집안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등이 나갔는데 갈 줄 몰랐습니다. 남편이 늘 바꿔주던 일이었습니다. 싱크대 배수구가 막혔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보일러 온도 조절도 베란다 문 손잡이 고장도 다 남편이 하던 일이었습니다. 남편이 하던 일들이 이렇게 많았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하나하나 배워야 했습니다. 전등 갈는 법, 배수구 뚫는 법, 보일러 조작법. 유튜브를 찾아보고 아들에게 전화해서 물어보고 관리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서러웠습니다. 이런 것도 모르냐는 말을 듣는 것 같았고 혼자서 이런 것도 못한다는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남편이 당연히 해주던 일들이 이제는 제가 다 배워야 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웠습니다. 밤에 이상한 소리가 나면 누가 확인하러 가야 합니까?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면 누가 나가서 봐야 합니까? 혼자 있는 집에서 모든 소리가 무섭게 들렸습니다.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 날 무너졌습니다. 전등을 갈다가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왜 나를 혼자 두고 갔어? 나한테 이런 것 하나도 안 알려주고. 혼자 중얼거리면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4. 자식보다 먼저 혼자가 된 현실. 장례식 때는 자식들이 옆에 있었습니다. 아들도 왔고 딸도 왔고 손주들도 왔습니다. 그 며칠 동안은 집이 사람으로 가득했고 그래서 덜 외로웠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하고 물어봐주는 목소리가 있었고 밤에 잠들기 전에 내일 아침에 볼게요 하는 인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례가 끝나고 하나둘 떠났습니다. 아들은 회사로 돌아가야 했고 딸은 아이들 학교 때문에 가야 했습니다. 엄마 자주 올게. 전화 자주 할게. 그렇게 말하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집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처음 며칠은 괜찮았습니다. 아들이 매일 전화했고 딸이 자주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밥 먹었어요? 오늘은 좀 어때요? 그런 메시지들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전화가 줄어들었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오던 전화가 이틀에 한 번이 되고 그 다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이 되었습니다. 자식들도 각자 삶이 있으니까요. 회사 일도 있고 아이들 돌봐야 하고 살림도 해야 하고 자식은 잘못이 없습니다. 그 아이들 삶도 버거운 걸 아니까요. 특히 요즘 세상은 젊은 사람들도 힘듭니다. 일하고 애 키우고 살아가기도 바쁜데 어떻게 매일 엄마 걱정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더 외로워지는 겁니다. 이해가 되니까 자식들한테 외롭다는 말도 못합니다.
그 말을 하면 아이들이 죄책감을 느낄 것 같아서입니다. 엄마, 미안해요. 더 자주 올게요. 그런 말을 들으면 오히려 제가 더 미안해집니다. 그래서 전화가 오면 잘 지내고 있어.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실제로는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고 지냈는데도 친구들도 만나고 집안일도 하고 바쁘게 지낸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엄마, 밥은 챙겨 먹어요? 응, 잘 먹고 있어. 실제로는 라면으로 때우거나 아예 안 먹는 날도 있는데도요. 건강은 괜찮아요? 응, 괜찮아. 실제로는 잠도 안 오고 몸도 여기저기 아픈데도요. 결국 남는 건 나였습니다. 자식들이 가고 친척들이 가고 친구들도 각자 생활로 돌아가면 결국 이 집에 남는 건 나 혼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혼자를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힘든 일이었습니다. 자식에게 기대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예전에는 나이 들면 자식이 있으니까 괜찮겠지 했는데 아니더군요. 자식은 자식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부모 인생까지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더 무너졌습니다. 남편도 없고 자식도 멀리 있고 이제 진짜로 혼자라는 걸 받아들여야 하는 순간. 그 순간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사별 이후 여자가 꼭 준비해야 할 것 3가지.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사별 이후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이건 제가 무너지고 다시 일어서면서 배운 것들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째, 혼자가 되는 연습. 혼자가 되는 건 연습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무섭습니다. 혼자 병원 가는 것도, 혼자 은행 가는 것도, 혼자 결정 내리는 것도 다 무섭습니다. 남편이 옆에 있을 때는 여보, 이거 어떻게 생각해? 하고 물어볼 수 있었는데 이제는 혼자 결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연습이 필요합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병원 예약을 혼자 하고, 은행 업무를 혼자 보고, 집 수리가 필요하면 직접 전화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떨렸지만 1번, 2번 하다 보니 익숙해졌습니다. 물론 실수도 했습니다. 잘못 예약해서 다시 가기도 하고 서류를 빠뜨려서 은행을 2번 가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실수하면서 배우는 거니까요. 혼자 결정하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이 옷을 살까 말까, 이 음식을 먹을까 말까, 사소한 것부터 혼자 결정했습니다. 예전에는 남편한테 물어보던 것들을 이제는 내 판단으로 결정했습니다. 처음엔 무섭고 나중엔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익숙해지면 혼자서도 살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둘째, 감정 숨기지 않기. 강한 척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당신이 강하길 바랍니다. 강하게 사세요. 잘 이겨내실 거예요. 그런 말들을 많이 듣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강한 척하게 됩니다. 울지 않으려 하고 슬픈 내색 안 하려 하고 괜찮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참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감정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쌓입니다. 낮에 참았던 눈물이 밤에 나오고 겉으로 괜찮은 척하던 슬픔이 어느 순간 폭발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힘들어집니다. 울어도 되는 시간을 만드세요. 혼자 있을 때 마음껏 우세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어도 되고 사진을 보며 울어도 되고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울어도 됩니다. 울음은 약함이 아니라 감정을 비우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도 때로는 솔직해지세요. 요즘 힘들어요, 외로워요, 아직 슬퍼요, 그런 말들을 해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슬픈 건 당연한 일이고 그걸 인정하는 게 회복의 시작입니다. 셋째, 내 삶의 기준 다시 세우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내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남편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고 남편 일정에 맞춰서 움직이고 남편이 원하는 방식으로 살았습니다.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게 부부 생활이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내가 먹고 싶은 걸 먹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나는 뭘 좋아하지? 나는 뭘 하고 싶지? 그런 질문들이 낯설었습니다. 오랫동안 나 자신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천천히 찾아가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은 뭘 먹고 싶은지, 어디에 가고 싶은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그런 질문들에 답하면서 나를 다시 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방향을 찾으세요. 남편 없는 인생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갈지. 그건 누가 정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정하는 겁니다. 취미를 찾을 수도 있고, 일을 시작할 수도 있고, 봉사활동을 할 수도 있고, 친구들을 더 자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라는 겁니다. 마무리. 사별은 외로움이 아니라 삶의 구조가 바뀌는 일입니다. 한 사람이 사라지면서 그 사람이 채우고 있던 자리가 비고, 그 사람이 하던 역할이 사라지고, 그 사람과 함께 만들던 일상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남은 사람은 그 모든 것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그게 얼마나 힘든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만 힘든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길은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나아집니다. 처음에는 하루하루가 지옥 같지만 조금씩 익숙해집니다. 혼자 밥 먹는 것도, 혼자 잠드는 것도, 혼자 결정하는 것도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혼자서도 살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물론 슬픔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문득문득 그리워지고 가끔은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슬픔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우는 거니까요. 당신은 지금 가장 힘든 시간을 견디고 있습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대단한 일입니다. 스스로를 다독이세요. 잘하고 있어. 조금만 더 견디면 돼.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